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용어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요, 부동산 등기법에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법.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히려 변호사들도 법률가니까 잘 알겠지만 법무사들이 많이 압니다. 법무사들이 부동산 등기법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이 내용은 더 많이 안다. 그러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실무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알 수가 없겠죠. 자기 그냥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업무만 한다면 몰라도 다양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또 뭐 실력 있는 법무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을구를 소개합니다. 을구. 을구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저당권. 즉 주로 근저당권이죠. 같은 용어인데요. 실무상에서는 거의 저당권이 없고 주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인데 바로 근저당권은 우리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올 때 근저당권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요, 이게 이제 을구인데 등기 목적은 뭐냐? 등기 원인은 뭐냐?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이고요.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입니다. 그래서 등기 항상 그 갑구가 됐든 을구가 됐든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나오는데요. 끝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인데 돈을 빌려오게 되면 은행에서는 반드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만약에 1억을 빌려왔다 그러면 한 30% 업을 해가지고 채권 최고액 1억 3천 이렇게 기록합니다. 채권 최고액 1억 3천. 그리고 채무자, 돈 빌려온 사람이죠. 채무자는 제가 빌려왔다 그러면 김동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채무자 인적사항이 쭉 들어가겠죠. 주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는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이 된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이제 주소가 쫙 들어갑니다.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되겠고 채무자는 누굽니까?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되겠고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저당권, 근저당권이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 을구에 들어갑니다. 자, 을구에 들어가는 게 근저당권 말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끝에 공통사항은 다 권이지요.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용익 물건이라고 합니다. 용익.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용익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입니다. 그러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타인의,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도 질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즉 남의 토지 위에다가 각종 정착물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질 수 있는 권리, 그게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등기 목적은 지상권 설정입니다.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다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기 원인은 다 뭐냐? 설정 계약입니다. 다시 실무적으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신축을 못 합니다. 그러면 남의 땅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가 있는데 여기 땅이 있어 이렇게. 이거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땅은 이 땅입니다. 이 땅. 그러면 여기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려면은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남의 땅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권리, 이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남의 땅을 지나서 내 땅 갈 수 있는 거, 이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역권 설정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지역권 설정 안 해줍니다. 예, 안 해주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땅 일부를 사야만이 이 토지를 이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전세권은 여러분 전세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전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세는 채권적 전세가 있고요. 물권적 전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임대차 계약할 때 2년 계약하고 보증금 2억을 넣었다. 그러면 바로 이게 뭡니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설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전세, 월세가 아니죠. 월세는 매월 집세를 내는 거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2년이 만기되면 그 보증금 2억을 전세 보증금 2억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집주인한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채권입니다. 예,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한테 2억을 받을 권리가 채권적 전세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받을 권리 채권입니다. 그런데 물권적 전세는 이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요. 세입자가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설정하면서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승낙을 해야만이 등기소에 전세권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가 안 된 거고요. 이 물권적 전세는 전세권 등기가 된 것이 바로 전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등기가 된 전세권을 말합니다. 즉 물권적 전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세권 등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2억을 안 준다. 2억은 사람한테 받는 건데 전세권 등기가 됐다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아파트 2억에 대한 내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 받게 되면 전세권자가 이 물건을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는 두 가지가 있다. 채권적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고, 물권적 전세는 등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채권이 좋을까요? 물건이 좋을까요? 여러분, 채권하고 물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물건이 이깁니다. 물건이 이깁니다. 자, 그리고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에도요, 주택 임차권이 있고요, 점포 임차권, 상가 같은 거, 점포 임차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증금의 월세로 들어간 겁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들어갔는데 임대차 계약을 2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게 되면은 보증기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짐을 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하면 안 된다고요.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으면은 바로 주택 같은 것은 주택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 을구에 그 집주인 을구에
주택임차권 해가지고 등기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등기부에 올라가야 돼요.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해가지고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이사가도 돼요. 그래도 언제든지 대항력이 살아 있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건 집주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데, 바로 집주인한테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을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끝에 권자입니다.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을구에 들어간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습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갑구, 소유권 이전등기 갑구,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갑구입니다. 그리고 말소 및 회복등기도 갑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 임차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을구에 들어갑니다. 자, 이 시간에는 표제부에 들어가는 것, 을구에 들어가는 것, 갑구에 들어가는 걸 학습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부동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지목이 무엇이냐, 구조는 무엇이냐,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사용 목적이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그리고 변동사항 같은 것은 표제부가 되겠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가 되겠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들어간다는 것 학습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갑구와 을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갑구와 을구에 들어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 들어가는가? 갑구인가 을구가 대답하세요. 소유권 보존등기 갑구, 근저당권 을구, 압류, 가압류 갑구, 가등기, 가처분 갑구, 말소 및 회복등기 갑구, 소유권 이전등기 갑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을구, 임차권 을구, 근저당권 을구.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갑구와 을구에 들어가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음 시간부터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